노조할 거면 회사 닫아. 80세 회장이 진짜로 40년 기업의 문을 닫아버렸어. 매출 460억, 40년간 단 한 번도 월급이 밀린 적 없는 회사야. IMF 때는 직원들이 1인당 1,000만 원씩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함께 살려냈던 회사였어. 그 직원들이 6년 뒤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사장실 앞에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부터 46일간의 기록을 낱낱이 공개할게. 1923년 황해도 개성, 전재준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 6.25 전쟁이 터지자 맨몸으로 남쪽에 내려왔지.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실향민이었어. 그런 사람이 1961년 삼덕재지라는 종이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해. 원래 이 회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세운 삼왕재지라는 곳이었는데 전쟁 후에 이름이 바뀌었고 전재준이 새 주인이 된 거야. 거기서부터 42년의 이야기가 시작돼. 안양 수암천 옆에 자리 잡은 공장 부지만 5,871평.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넓어. 여기서 뭘 만들었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복사용지의 원료인 백상지를 찍어냈어. 그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 국내 선두였지. 연 매출 460억에 영업이익만 20억. 매년 20억씩 남는 장사를 42년간 한 거야. 40년 넘게 단 한 해도 적자 없이 흑자를 유지했어. 직원 월급이 밀린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한번 생각해봐. 40년이면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야. 그 사이에 오일 쇼크도 있었고 외환위기도 있었어. 그 모든 위기를 다 넘기고 한 번도 적자를 안 낸 거지. 전쟁 때 맨몸으로 내려온 실향민이 안양 한복판에 매출 460억짜리 기업을 세운 거야. 전재준 회장은 좀 특이한 사장이었어. 보통 사장이면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만 받잖아. 이 사람은 달랐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랑 같이 뛰었어. 직원 집에 결혼이나 장례가 있으면 빠짐없이 챙겼고 직원 자녀 학비를 대줬어. 심지어 직원이 돈이 급하다고 하면 개인 대출 보증까지 서줬지. 요즘 세상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야. 사장이 직원 빚 보증을 서? 근데 전재준 회장은 그걸 했어. 그러니까 직원들도 이 사람한테 진심이 있었어. 그냥 월급 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이 사장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이 있었지. 그걸 가장 확실하게 증명한 순간이 1997년에 찾아와. IMF 외환위기. 전국이 흔들렸어. 대기업들도 줄줄이 쓰러지던 시절이야. 삼덕재지도 예외는 아니었지. 회사가 위태로워지자 사측이 고통분담 조건을 내걸었어. 상여금 전액 삭감, 자녀 장학금 250% 삭감.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공장 가동까지 중단해서 월급을 30%나 깎겠다는 거였어. 상여금이 아예 없어지고 월급까지 30% 줄어든다? 어느 회사에서든 노조가 당장 들고 일어날 만한 조건이지. 근데 삼덕재지 노조는 이걸 받아들였어. 조합원 한 명당 약 1,000만 원씩 손해를 감수한 거야. 당시 기준으로 몇 달치 월급이야. 왜? 이 회사를 살려야 하니까. 이 사장이랑 함께 버텨야 하니까. 같은 배를 타고 폭풍 속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버틴 셈이었어. 결과는 어땠을까? 진짜로 위기를 넘겼지. 회사가 살아남았고 직원들도 일자리를 지켰어. 이게 가능했던 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야. 1,000만 원씩 손해를 보면서까지 살려낸 회사야. 그런 직원들이 6년 뒤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회장 앞에서 욕을 퍼부었어. IMF도 함께 넘겼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들었어. 2003년 IMF를 함께 이겨낸 지 6년이 지났어. 회사는 다시 잘 돌아가고 있었지. 매출도 회복됐고 공장도 정상 가동 중이었어. 근데 그 사이에 이 회사 노조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어. 기존의 회사 안에서만 조용히 활동하던 직장 노조가 외부의 거대 조직인 민주노총에 가입한 거야. 그리고 변화는 바로 나타났어. 노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지. 갑자기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노사 간 약속인 단체 협약 체결을 강하게 밀어붙였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누구를 뽑고 누구를 자르는 인사권에까지 간섭하겠다고 나섰어.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거였지. 6년 전만 해도 1,000만 원씩 양보하며 회사를 살려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80세 노구의 회장에게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어.
IMF 때 함께 허리띠를 졸라맸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지. 같은 사람들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근데 여기서 숨겨진 뒷이야기가 하나 있어. 이 상황을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해. 사실 공장 폐쇄를 먼저 통보한 건 회사 쪽이었거든. 2003년 5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2달 전에 회사가 먼저 안양 공장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거야. 노조 쪽에서 보면 어떻겠어?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한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생긴 상황이었지. 평생을 바친 공장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그래서 노조는 부당한 대우라고 맞섰고 사측은 경영권 침해라고 받아쳤어. 노조는 노조대로 배신당했다고 느꼈고 회장은 회장대로 배신당했다고 느꼈지.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 대화는 완전히 끊겼어. 40년간 쌓아온 신뢰가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지. 그리고 회장은 협상 대신 놀라운 선택을 해. 2003년 7월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어. 공장 가동이 완전히 멈췄지. 직원 60여 명이 공장 안을 점거하고 끝까지 투쟁한다고 선포했어. 46일이야. 46일 동안 기계가 한 번도 안 돌아갔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46일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가 보여. 종이는 주문 생산이야. 거래처가 발주를 넣으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규격으로 납품해야 하거든. 하루 이틀 밀리는 것도 문제인데 46일이야. 거래처 입장에서는 기다릴 이유가 없지. 전화 한 통이면 다른 제지회사에서 같은 종이를 살 수 있으니까. 한 번 떠난 거래처는 파업이 끝나도 다시 안 돌아와. 이미 다른 데 맡겨놓은 발주를 굳이 되돌릴 이유가 없으니까. 백상지 분야 국내 선두였던 삼덕제지의 자리를 다른 제지회사들이 순식간에 채워버렸어. 40년 동안 쌓은 거래 관계가 46일 만에 증발하기 시작한 거야. 연 매출 460억이면 하루 매출이 약 1억 3천만 원이야. 46일이면 약 60억 원어치 매출이 공중에서 사라진 셈이지. 여기서 숫자를 좀 따져볼게. 노조가 요구한 위로금 총액은 약 25억 원이었어. 사측이 제시한 위로금은 1인당 약 1,100만 원, 퇴직금까지 합치면 1인당 약 3천만 원이었지. 노조가 원한 25억을 6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4,200만 원, 사측이 제시한 퇴직금 포함 금액이 3천만 원, 그 차이가 1인당 약 1,200만 원이야. 1,200만 원 차이를 놓고 46일 동안 자기가 밥 벌어먹는 터전을 세운 거야. 근데 잠깐 다른 쪽 얘기도 해볼게. 노조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구석도 있어. 사측이 이미 5월에 안양 공장 폐쇄를 먼저 통보했잖아. 파업은 7월에 시작됐고 순서가 중요한데 회사가 먼저 문 닫겠다고 했고 노조는 거기에 반발한 거야. 수십 년을 일한 사람들한테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서 위로금이 1,100만 원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는 게 노조 측 입장이었어. 300억짜리 땅을 갖고 있으면서 수십 년 함께한 직원한테는 1,100만 원이라니. 노조위원장 최연수는 서울 해화동 본사까지 찾아가서 항의 농성을 벌였지. 이 분노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어. 파업이 길어질수록 대화는 끊겼지. 사측은 더 이상 협상할 의지가 없었고 노조는 물러설 수 없었어. 양쪽 다 자존심 싸움이 된 거야. 민주노총이 뒤에 있으니까 노조는 한 발짝도 못 물러나는 거고 80세 회장은 경영권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문을 닫겠다는 거였지. 46일째 되는 날 공장에 남아있는 건 멈춰버린 기계와 갈 곳 없는 분노뿐이었어. 2003년 7월 11일 80세의 전재준 회장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어.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지. 그리고 회장은 모두가 예상 못한 말을 해. 안양 공장 부지 전체를 안양시에 기증하겠다고. 시민체육공원으로 써달라고. 공장 부지 5,871평, 시가 약 300억 원짜리 땅이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결정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가 드러나. 직원들에게는 1인당 1,100만 원의 위로금을 제시했어. 60명에게 전부 줘봐야 7억도 안 되는 돈이지. 7억이면 300억의 3%도 안 돼. 근데 시민에게는 300억 원을 그냥 줘버린 거야. 직원 위로금 전부를 40번 넘게 줄 수 있는 돈을 아무 조건 없이 기증해버린 거지. 노조와는 상종 안 한다. 이 한마디였어. 협상도 안 한다. 소송도 안 한다. 합의도 안 한다. 그냥 문을 닫는다.
보통 사장이 공장 문을 닫으면 땅을 팔아서 정리하잖아. 300억이면 직원들 위로금도 넉넉히 주고 은퇴 자금도 챙기고도 남는 돈이야. 근데 전재준 회장은 그 돈을 직원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아무 관계없는 시민한테 통째로 넘겼어. 이건 단순한 폐업이 아니었어. 메시지였지. 너희한테 줄 바엔 차라리 세상에 돌려주겠다는. 삼덕재지는 삼정펄포에 합쳐졌어. 안양 공장은 문을 닫았고 전재준 회장은 함안, 천안, 평택에 있던 삼정펄프 공장으로 사업을 옮겨서 계속 경영했지. 여기가 중요해. 회장이 망한 게 아니야. 회사가 사라진 게 아니야. 안양 공장의 직원들만 버려진 거야. 회장은 다른 곳에서 여전히 종이를 만들고 있었어. 사업은 계속됐지. 다만 안양에 60명만 빠진 채로. 그리고 이듬해 전재준 회장은 포천에 있던 50억 원 상당의 임야까지 성균관대에 기탁했어. 300억도 모자라 50억을 더 사회에 환원한 거야. 총 350억 원어치 자산을 사회에 돌려줬어. 이 사람한테는 돈보다 신뢰가 더 비쌌던 거지. 근데 민주노총은 이 상황에서 뭘 했을까? 60여 명의 직원은 전원 실직했어. 일부는 일용직으로 전전했고 일부는 노숙 생활까지 했다고 전해져.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야. IMF 때 1인당 1,000만 원씩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살려냈던 바로 그 회사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거지. 그리고 민주노총? 삼덕재지가 문을 닫자 짐을 싸서 다른 투쟁 사업장으로 떠났어. 그냥 떠난 거야. 같이 싸우자며 빨간 머리띠를 나눠주던 그 조직이 회사가 없어지니까 홀연히 사라져버렸지. 법인이 해산된 뒤에도 남아서 농성하던 직원들은 싸울 상대도 없고 돌아갈 회사도 없는데 거기 남아 있었어. 민주노총이 약속했던 연대, 투쟁의 승리, 전부 빈말이었어. 이 패턴은 삼덕재지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현대중공업노조는 2004년에 대의원 87.9%의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를 결의했어. 거의 만장일치야.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민주노총 산하 조직과의 결별을 선택한 거지. KT노조도 민주노총과 결별했고 서울메트로 노조도 민주노총에서 이탈했어. 거대한 조직이 들어와서 투쟁을 부추기고 결과가 나빠지면 떠나는 패턴. 남은 건 항상 현장의 노동자들 뿐이었어.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지금 그 자리에 가보면 공원이 하나 있어. 삼덕공원. 300억짜리 공장터에 안양시가 123억 원을 더 들여서 2009년에 개장한 시민체육공원이야. 공원 안에는 전재준 회장의 흉상이 있고 높이 13m짜리 굴뚝 모형 기념타워가 서 있어. 한때 종이를 찍어내던 공장이 있었다는 흔적이지. 안양시는 2014년부터 매년 11월 3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했어. 전재준 회장의 기부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야. 전재준 회장은 2010년에 세상을 떠났어. 향년 87세. 황해도에서 전쟁을 피해 내려와 매출 460억, 기업을 만든 사람. IMF도 직원들과 함께 넘겼던 사람.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배신당하자 300억을 시민에게 던지고 떠난 사람이야.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믿겨질 수도 있어. 근데 생각해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통보가 오면 어떻게 할 건지, 노조가 파업하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결국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 피해는 누가 떠안는 건지. 삼덕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몰라. 이 공원이 40년 신뢰와 46일 파업 위에 세워졌다는 걸.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가장 비싼 자산이었어.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지. 이런 돈의 흐름이 궁금하면 구독 눌러둬.